네, 우리 자유파 젊은 전사 목격자 K 권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76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온갖 시위라는 시위는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제 전공이 민주화 이행이라는 그 정치학 전공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의 시위를 직간접적으로 연구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자유파 시위 같은 이런 시위는 전 정말 듣도 보도 못했고 저도 처음 경험하거든요. 권유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번 시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분위기라던가 네. 그리고 이 집회가 만들어낼 효과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저도 이제 많은 시위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해외 사례 중에서 아주 선명하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보면 만들게 된 계기가 된 홍콩 시위예요. 저는 원래 홍콩에서 한 8년 정도 거주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우산혁명이라는 것도 2014년에 일어나고 2019년에 중국 송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시위가 일어났던 것. 700만 명의 홍콩 시민 중에 거의 뭐 절반 가까운 수가 연인원으로 따지면 혹은 네. 그 이상이 되는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 시위를 제가 계속 이제 참여하고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게 젊은 층들이 이 시위를 주도하니까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하, 가령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조슈아 웡이라든지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심지어 나중에는 정치 결사체 정당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했다가 물론 그 이후에는 공산당의 탄압으로 어떻게 보면 해체가 됐지만 젊은 층들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젊은 층들이 지금 그 싸움의 구도를 정확하게 규정해주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인식이 그 윗세대보다 젊은 층들이 더 명확했어요. 네. 왜냐 윗세대들은 90년대부터 조금씩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뭐 약속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신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준 세대고 젊은 세대는 가령 이렇습니다. 그 처음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됐던 시점에 해외로 이주했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가 낳은 2세가 홍콩을 돌아와서 홍콩을 주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젊은 층들을 같이 이렇게 북돋아가지고 지금 저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하려는 건 굉장히 나쁘다. 이런 것들을 알렸던 젊은 층들의 각성이 홍콩 시위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유사예요. 아하. 지금 젊은 층들이 나와서 네. 그동안 어르신들만 투쟁하게 한 게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데 아하. 정말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정세, 동북아에서의 정세,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주당은 과연 거기에서 어떤 스탠스인지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좌파 집회도 계속 감시를 하고 우파 집회도 열심히 제가 청취를 하는데 연사가 올라와서 연설을 하면 좌파 집회는 저는 페미니스트고요. 저는 뭐 퀴어고요. 저는 뭐 장애인이고 이러면서 본인의 피해 의식을 드러내면서 저 25만 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어떤 공동체보다 나 하나 좀 챙겨달라. 해줘 이런다면 우파 집회 20대는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제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 추위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우파가 지금 이미 정신 전쟁에서는 인지전에서는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대적으로도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제일 지적 능력이 왕성하고 네. 호기심도 제일 높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에서 볼 때 지금 20대는 가장 글로벌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전 세계의 움직임을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 세계의 흐름과 함께하는 이 SNS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를테면 언어도 훨씬 더 우리보다 또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20대들의 목소리가 이 광장을 통해서 울려 퍼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20대가 바로 우리 세대와 함께 손잡고 투쟁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전 세계 이 어떤 이 광장의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20대, 30대, 심지어 10대도 있는데 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의견을 많이 듣고 제 방송에도 라이브로 이제 시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요, 20대, 30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울산에서 올라온 뭐 30대 초중반 자기 사업체도 접고 올라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는 닫고 올라오면 그만큼 다 통으로 매출을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하고, 어떤 이제 직장인은 주말에 와서 월요일 날 아침에 5시 반에 첫 차 타고 내려간다고. 그런 청년들도 있고, 전국에서 그렇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고3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고3 올라간 학생들이 아직 수능을 안 봤어요. 그래서 아니 올해 수능 봐야 되는데 괜찮냐, 부모님이 허락하냐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는 혹시나 반대할까 봐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왔다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원래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 너가 대신 나가라, 이렇게 흔쾌히 그 정도로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내가 수능을 손해 보더라도 나라를 지키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라가 없어지면 내가 수능 잘 보면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공적 마인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자유파들의 그 정말 피나는 그 노력과 투쟁을 이제 전 세계에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주요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그들의 공통된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차이점은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의원과 공화당 출신 의원은 트럼프라는 어떤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견제하는 입장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지지하거나 견제하거나. 예, 지지하거나 그런 견제하거나. 차이는 있어요. 그게 이제 명확하고, 그리고 또 어떤 뭐 계엄령 직후의 입장과 또 그 몇 주가 지난 입장이 또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공통된 건 더불어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재명이는 안 된다. 아주 심플합니다. 앤디 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특정을 안 할 뿐이지 그냥 누가 봐도 이재명이에요. 그건 민주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상원의원. 앤디 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전국에 자기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지금 이야기 들을 사람 이재명밖에 없죠. 예. 그리고 영킴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시원합니다. 애매하지도 않고 특정도 다 해요. 예. 지금 이 야당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올린 탄핵안 자체에 엄청난 그 북중러의 줄서는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깨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영킴 의원이 정말 좋았던 건 이거예요. 동맹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동맹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로 그 글이 끝납니다. 그건 더 힐이라는 워싱턴 정가에서 정치인들이 주로 참고하는,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네, 꼭 봐야 되는 잡지입니다. 예. 거기에서 그런 글을 쓴다는 건 미국의 정치권의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심지어 미국의 여야가 입장이 공통된 부분이 어디인지, 그게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는 든든하고 힘이 나는 그런 서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단지 미국 정치인들이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자유우파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스탑 더 스틸, 그리고 성조기 이런 걸로 미국에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걸 실제로 이 영킴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언론은 탄핵 찬성 집회만 보도하더라. 편향됐다. 대한민국의 지금 광화문 광장 그리고 한남동에는 미국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더 크게 열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는 정말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미국의 정치권을 또 일깨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되고,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며, 또 어제는 트럼프의 최측근 2016년 선거에서 선거 본부장을 했던 매너포트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출국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7일 날에 대한민국의 여당 정치인만 만났어요. 그리고 행정부 이제 뭐 당국자들 중에서는
가령 경제와 안보 담당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때 7일 날에 좀 묘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 대통령 관저에서 캐딜락 그 승합차가 큰 승합차가 4대가 나오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는데 언론도 혹은 대통령실에서도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다. 네, 물론 이제 관저 특정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경호 차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해석이거나 뭐 입장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만일 트럼프의 최측근이 관저에 갔다 온 게 맞아도 완전히 NCND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 NCND 해야죠. 그럼요. 그런 경우에 이게 우리가 어떤 정치적 만일 갔다면 어떤 정치적 메시지인지는 우리는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10대,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뭐 35, 40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20대, 30대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도 힘든 부분이었어요. 가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20대, 30대가 지금 이 숫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나온 숫자가 어제 발표된 공정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42.4인데 네. 전체 평균보다 위에요. 43%가 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 평균을 이끌고 있는 게 2030이에요. 어마어마한 각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까지는요. 단순 도식화 해가지고 20대, 30대에서는 남성들이 좀 더 우파적이고 여성들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반대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요. 네. 여성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연단에 우리 젊은 청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30대 중후반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혹은 맘카페에서도요. 심지어 우파 맘카페가 더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한 30대들이 모이는 뭐 여성시대 같은 그런 여성 커뮤니티에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 그런 정치 무관심층이 많으니까 그런 글이 올라오면 과거에는 당연히 보수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항상 많이 달렸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탄핵은 잘못된 것 같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 결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했는지 내가 알아보니까 그 공감되던데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아예 없었던 장소에서 그런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굳이 남녀 구분할 필요 없이 2030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에 완전히 경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에서 스윙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은 대거 지금 우파로 넘어오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문제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의 변화는 헌재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아주 재밌는 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지나서 어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같이 내놓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포고령이로는 위헌이다라고 국회 질의에서 답변을 해버려요. 민주당이 그렇게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그 자체가 지금 위법이다. 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그 입장만 나타내야지 지금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불법이다. 그러니까 헌재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고 선을 마음껏 넘는다는 걸 보여준 오히려 더 좋은 장면이면서 사무처장이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은 어차피 헌법 재판관들이 표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칠 수 없는 자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도하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여론전을 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거를 우리가 박제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지금 헌재에 대해서 향하는 외침들 확성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연일 이제 한남동 현장을 지키면서 좀 급하게 잠깐 나오셨는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고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이 싸움이 끝날 겁니다.
예, 우리 함께하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특히 젊은 청년들한테 마무리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우리가 많은 우파 시민들이 이 지금 한남동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체제를 수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참 옳고 거기에 저는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이 싸움을 시작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라고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정말 처절한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전쟁을 시작한 저는 이순신 같은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네. 기꺼이 참전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윤석열 총사령관을 이제 어떻게 그 밑에서 열심히 이 싸움을 같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 말씀하셔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12척의 배만 갖고 싸운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가는 곳에는 피난 갔던 백성들이 모여서 배도 같이 만들고 식량도 짊어지고 오고 그리고 이 수군으로 같이 전투를 못해도 병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백성들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남동 대첩 현장이 바로 그런 곳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그림이 네. 많은 여성분들이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뭐 물자와 관련해 가지고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봉사와 관련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행주 대첩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네. 정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전시에 장군을 잘 따라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권영주 대표님하고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투쟁 현장에서 또 뵙게 될 테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